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수도권을 거쳐서 이제는 서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하는 걱정에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매매가의 선행지표인 전셋값 하락 추세가 매매가 하락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걸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네.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그 계절별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셋값이 떨어질 타이밍이 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12월, 1월이면 봄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을 이사철 얘기하잖아요. 네. 가을 이사철은 지금 조금 지난 시점이라고 초겨울입니다. 봐야겠고요. 죄송합니다. 12월과 1월에 봄 이사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겨울철에 이제 자녀들 공부 때문에 움직이시는 전세 수요들이 움직이시는 때니까 네. 사실은 전세 시세가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의 하락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좀 통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지난 11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이 0.03% 하락세로 처음 전환이 됐습니다. 네. 상반기에 잠깐 떨어진 적이 있기는 했지만 여름 시장에 전세 가격이 다시 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 11월에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간 변동률 추이로 보자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4개구를 포함해서 뭐 용산, 마포, 서대문 같은 서북부권 또 도심권의 고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되는 양상들이 커지고 있어서 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그 전셋값이 눈에 띄게 떨어진 곳이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평당 또 1억을 호가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전셋값 여기 많이 떨어졌고 구별로 보게 되면 강남, 송파, 마포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일단 집값,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자체가 좀 안정세를 띠면서 전세 가격이 높은 고가 주거 지역에서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강남 송파구나 아니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입주한 대단지들 또 2년차 손바뀜이 돌아오는 입주 단지들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좀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돼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시장 한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이 강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좀 시장의 이동이나 투자적인 요소로 쓰셨던 분들이 그 작전을 쓰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도 좀 더 안정됐다고 분석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측면도 있는 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양천이나 강서, 노원 같은 경우는 뭐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 오른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있는 것 그러게요.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저렴하고 실수요 전세 수요가 많이 좀 집중돼 있는 지역들은 강남권이나 고가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세 가격이 좀 상당한 강세 내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체감하시는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2년 전에 계약하셨던 전세금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이 된다고는 해도 여전히 전세금을 좀 더 올려줘야만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을 체감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지만 전세 구하실 때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매매가 자체가 떨어지면서 전셋값보다 매매가가 더 낮다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깡통 전세라고 예.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매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곳에서 지방 쪽은 최근에 낙폭이 좀 커지면서 거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육박하는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곳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세 거래량이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방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황금성이 우려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매매가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해도 그냥 전세나
월세로 머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하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집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 양상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전세금 반환 같은 것들 그러게요.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랑 실제 체감되는 부분이랑 다소나마 체감상의 맞아. 차이가 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뭐 전세든 집값이든 다 하향 추세라고 하지만 막상 또 어떤 특정 지역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매물이 없는 경우도 없는 있고요. 경우도 뭐 예. 어떤 지역에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반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인 하락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 때문이라고 보여지기도 추세는 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상으로 지금 몇 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 네. 현장에 가보면 조정된 아파트 단지라던가 조정돼서 나오고 있는 매물 건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체감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다. 전세 가격이 좀 떨어져서 구하기가 쉽다. 이런 걸 체감하기는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나야 수요자분들도 가격 조정을 좀 실제로 느끼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으로는 전세값이 조금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년은 어떨까요? 이 전세값 흐름이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강남권 송파구에서 대단지 입주가 있었던 것처럼 강동구에 또 대단지 입주량이 대기 중입니다. 네. 하반기에. 네. 그래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입주가 이어지는 곳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를 보이면서 안정된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할 정도로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과 1월의 전세 수요 움직임이나 또 특히 전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강남권의 이런 학원가나 이런 데의 가격 동향을 조금 살펴보셔야 내년 봄 시장이나 이후의 흐름을 조금 완벽하게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변동률 수치 자체도 굉장히 좀 그러게요. 미약하고 출시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물량 예정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년 내 최저치다. 이러면 사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위축되거나 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거래량으로도 그렇고 앞서 살펴본 전세 통계로도 그렇고 네. 매매 시장의 안정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우려들을 다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시장 가격이 너무 오른다, 너무 많이 네.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라던가 침체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이제 조정 기간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만 전국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 체감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대응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점에서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향후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세 계약까지 맞물려 있다면 이 시점에서 전세 계약 끝나는 시점에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연장해야 되나, 아니 또 애매해질 것 같아서 아예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 전략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통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조금 대기하실 필요가 있어 그럼 보입니다. 1년만 연장할까요? 전세 보통은 2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1년 연장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양해를 구해야죠. 집주인. 뭐 조정이 되신다면 시도해 네.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12월 연내 남은 3기 신도시 발표 개발 계획 발표라 예정지 발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청약제도 변경 같은 무주택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라든가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부담을 너무 키우지 않으시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 하에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지 네. 않고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전세 안정 흐름에 조금 기대서 시장을 지켜보셔도 네.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가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매매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와 매매가에 좀 역전 우려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깡통 전세 우려도 충분하거든요. 네, 충분히 지방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미 좀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네.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전에 높은 전세 가격에 본인의 자금을 조금 더해서 투자를 하셨던 이른바 갭 투자들 예. 중심으로는 교체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이제 찾아내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좀 돌려주기 어려운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갭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를 낀 무리한 투자는 당연히 네. 좀 멀리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고 이런 집주인들의 전세 물건에 이제 좀 세입자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도 연장선상에서 진퇴양난이겠어요. 이런 분들도. 버텨야 그렇죠. 될지 팔아야 예. 될지. 이미 지금 전세금 반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데다가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대출에서 조금씩 이제 상환 이자 증가라든가 이런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처분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처분 또한 쉽지가 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원하는 가격에 처분이 쉽지 않아서 그러다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손절매 양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전세가의 하락세가 이제 반영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표들도 보이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세 개 기관에서 하는데 그 중에 민간 보증기관이 하는 서울 보증이 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혹시 떼일 우려가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그렇죠. 그런 보험이죠. 그런데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혹시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심각하게 번지지 않더라도 세입자 안전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만들어 놓는 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 보증보험의 요건 변경 같은 것들이 좀 영세 좀 자금력이 떨어지는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물론 빌라나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가 네, 되기는 네. 했죠.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것들의 시가 인정 방식을 더 까다롭게 한 거라서 사실은 전세보험 보호가 더 필요한 세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해지는 그러니까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기관에서의 요건 변경은 사실 뭐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규모 세입자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의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입주량이 많은 지방이나 또 수도권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전세금 반환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까다로운 규정이라던가 또 보증금 전세 보증을 또 100%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또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 비용 부분도 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 전세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증보험을 든 경우 세입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따져보시고 개인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그걸 가입을 해서 그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한을 둔다라는 말씀이시죠? 임대인까지도 이 사업자 보험-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서 건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그러한 물건을 가진 임대인의 집에 세입을 하면서 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될 수도 그래서 그런 있다. 부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재건축 관련된 이슈 중에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서울 서초구 반포주구 1단지 1, 2, 4주구 그리고 신반포 4지구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이주 물량이 일어날 텐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단지들은 작년 말에 관리처분 신청을 했었고 네. 네. 그게 다행히 이번에 통과를 하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주 작업, 이주 일정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지들의 물량이 사실 꽤 많기 맞아요. 때문에 서초 그 반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권의 전세 물건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세 대란이 보여집니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는 내년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재건축 이주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또 지역별로 일시적인 전세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전세 가격의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시거나 옮기셔야 되는 또 뭐 이 단지의 조합원들도 전세 이주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세워두실 그러게요.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전세 시장 또 집값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